어서 오세요. 그림 그리는 작가 박재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림 이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원래는 되게 막 좀 러프하고 빨리빨리 그리려고 그랬는데 또 그리다 보니까는 또 굉장히 디테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손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군대이기도 하고 뭐 졸업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미술대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냥 저기 예술 콘텐츠를 배우는 멀티미디어 학과고 또 과 소속도 정말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인문계 대학교로 저희는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인문계 대학교 멀티미디어 학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그 예술학과 쪽인데 막 인문계 대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뭔가 좀 나는 우리 소속은 예술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왜 인문계 대학교로 왜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인 대학교인데 뭐 그래서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어, 어떻게 제가 저희 멀티미디어학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는 진짜 음, 이게 운명론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내가 뭐 여자친구든 아니면 그냥 친구든 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겪어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이유는 다 그냥 수많은 시간들이 거쳐졌고 그 시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든지 간에 음,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간에 저한테서 저희 학과에 온 것도 굉장히 많은 그 이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시간에 다 거쳐가지고 음, 그냥 우리 학교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덜컥 와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 학과로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신기해요. 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는 지역이 포항이고 대학교 친구들도 거의 서울 경기 쪽인데 서울 경기 쪽이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막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음, 서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한 대학교에서 만나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이거 자체가 진짜 이렇게 인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좀 신기해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수많은 시간들이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저의 또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 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어,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이 거쳐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저희 학과를 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멀티미디어학과예요. 근데 그 약간 과 특성상은 약간 멀티미디어학과인데 학과 이름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를 어 저가 13학번인데 저희 학과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생소했어요.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미술 한다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뭐 미대를 간다 그러면 거의 시각예술 디자인학과, 뭐 광고 영상 디자인학과, 뭐 광고 디자인학과, 뭐 산업 디자인과, 또 뭐 그런 실내 디자인학과, 약간 요런 식의 이런 디자인학과가 다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멀티미디어학과도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를 준비했을 때부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몇 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학교랑 뭐 다른 대학교 몇 개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아무튼 그나마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었던 학교가 저희 학교뿐이라서 어, 일단 오게 됐는데, 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정말 그 뭐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조소, 뭐 만화, 뭐 캐릭터, 뭐 영화, 영상, 뭐 광고 영상 등등 정말 많은 거를 다 이렇게 다 배우는 정말 용광로 같은 그런 대학교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막 배우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그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잡지식들이 이렇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지식들이 있어서 제가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 좀 더 잘 그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저희 같이 이제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뜨는 학과 같아요. 저희 학과 같은 학과가 그냥 옛날에는 뭐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뭐 실내 디자인학과면 실내 디자인학과, 뭐 시각 디자인학과면 시각 디자인학과,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영상 미디어학과면 영상 미디어학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거 분야에만 약간 좀 배우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지금 같은 데는 거의 뭐 통폐합을 많이 하잖아요, 학과가. 그래서 어, 통폐합을 거의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학과처럼 정말 뭐 시각과 광고가 합쳐진 그런 그 두 개만 합쳐진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영역들이 다 합쳐진 그냥 멀티미디어학과 약간 요런 미디어학과가 멀티미디어학과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저는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못했어요. 특히 진짜 공부의 소질이 너무 없었어요. 그냥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서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냥 거기서 거기, 그냥 아슬아슬하게 맞춰갈 수 있는 응,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정말 막 중학교 2학년 한참 그때 키 클 나이인데 그때 너무 밤새도록 공부해서 키가 안 컸나 봐요. 그때 진짜 독서실 가서 막 새벽 2시까지 있고 맨날 막차 타고 막 진짜 그때 되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뭐에 진짜 홀린 듯이 되게 진짜 막 미친 듯이. 근데 그런데도 막 전교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등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막 겉에서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막 날라리처럼 뭐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시골에 되게 좀 순진하게 생겼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보면 순진하고 공부 되게 잘할 것 같고 사기 한 번 안 칠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거와 다르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이에 조금 뭐 15, 14살, 그러니까 14살, 15살 때, 뭐 요때, 그때 나이에 좀 어울리지 않게 뭐 약간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그림을 많이 감상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막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막 보고 그게 영향이 가장 컸던 게 저는 저희 둘째 누나가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생인데 대학생들이 그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막 그건 뭐 학과를 떠나서 그냥 뭐 사진에 굉장히 관심 많아 하고 음악도 굉장히 관심 많아 하고 한참 막 멋에 관심이 많아 할 나이니까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그러니까 14살, 15살 때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따라보고 따라 듣고 예. 아, 대학생이면 다 이런 거 듣겠지 하면서 이문세 듣고 막 김광석 노래 듣고 어 그래서 그때 당시 애들아도 뭐 애들 원더걸스 좋아하고 저희는 원더걸스 빅뱅 세대니까 그런 거 막 좋아했던 때인데 저는 뭐 그런 노래 왜 들어?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노래 많이 좋아하지만 그때 당시는 막 항상 중이병이 걸렸어요. 진짜 중이병 걸려가지고 이문세 들으면서 울고 막 예.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는 지역도 포항인데 막 포항에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정말 가급적이면 엄마 서울 갈 때 같이 따라가서 맨날 전시회 보러 다니고 뭐 어디 좋은 카페 그때 한참 카페도 처음 접했던 나이였어요. 그리고 카페도 막 가보고 그냥 막 그랬었던 나이인데 그 카페 가면 또 여기저기 그림이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이러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좀 공부 공부 대신에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술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공부하는 시간이 약간 그런 거 막 맨날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막 직접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음, 저는 제가 어, 그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을 문제를 풀 때 수학을 막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비싼 돈 주고 과외를 했어도 그냥 수학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막 수학 공부하면 그 연습장 같은 거 삐잖아요. 근데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미술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수학 풀 때 연습장 같은 거 있으면 그 연습장은 수학을 위한 연습장이 아니라 내 그림 그리기 위한 연습장으로 다 거의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냥 공부 대신에 맨날 뭐 저 손 낙서 같은 거 맨날 그리고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살 때부터 신호등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부터 그냥 뭐 이렇게 낙서하는 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굉장히 낙서를 그냥 일상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 낙서를 좀 더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구체화 작업이 뭐라 하냐면 뭐 어떤 한 작가를 잡아가지고 그 작가의 그림체를 좀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좀 더 내가 그리면은 사람 같지가 않은데 음, 어떤 작가의 그림체를 좀 보고 그 작가 그림을 한번 뺏겨서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 그려보고 내 다시 내 그림으로 와서 사람을 그려보면은 약간 사람처럼 조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막 여름방학 때는 뭐 그런 문화회관에서 하는 뭐 그림 그리는 법 약간 뭐 학생들을 위한 기초 그림 그리는 법 약간 이런 수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수업 들으면서 뭐 사람의 옆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인체는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고 약간 그런 기본적인 거를 좀 배워서 뭐 나머지 시간에 내가 또 그림을 그린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계속 막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이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고 내가 그냥 관심 있는 영역이지 이걸로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너무 그때 당시만 하더라고 하니까는 막 굉장히 막 시간이 막 엄청
옛날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년 전이에요. 10년 좀 2009년 뭐 이때니까 한 10년 전이네요, 거의. 예,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에는 저희가 사는 지역이 또 경상도고, 막 저는 또 남중 남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미술로 대학을 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교생에 미술로 대학을 간 또는 뭐 미대를 준비하는 또는 뭐 예술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 한 전교생에 내가 알기로는 한 두 명,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남자 중학교 때. 그러니까 뭐 그 같이 준비하는 친구라도 있으면은 같이 정보를 찾아보거나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거나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미술 선생님한테. 근데 미술 선생님은 거의 약간 회화 쪽이셨고 저는 또 가고 싶은 학과가 또 그냥 회화면은 살짝 조금 그때는 너무 몰랐으니까 회화학과면 그냥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뭐 그림만 그리는 화가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또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생각나는 스토리도 굉장히 많았고 시나리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막 그냥 끄적끄적 쓰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왜냐면 영화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으니까요. 국내 영화 같은 거를 또는 어 그냥 뭐 음악 그리고 스토리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림, 거기다가 그림 같은 거를 조금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학과가 있으면, 배우는 학과가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때 당시 제가, 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포토샵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무슨 그래픽 디자인을 이렇게 포스터를 만든다 뭐 요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막 옆에서 하는 사람 막 보면은 막 멋있는 거예요. 미술 그때 알바로 오신 선생님이 대학생이었는데 막 음, 그런 걸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시각 영상 디자인학과를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중학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저희 엄마 아빠도 공무원이셨고 또 학교도 남중남고고 막 그러니까 그런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또 그런 한다니까는 약간 좀 공부하기 싫어서 저건 저거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거의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냥 다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음 뭐 무슨 번역가가 된다 무슨 뭐가 된다. 약간 그런 식의 꿈이 있었지만 다들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 그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거는 살짝 조금 드물었었어요. 그냥 예. 그래서 어 아무튼 저는 그걸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겠다라고 꿈을 꾸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뭐 예술 고등학교나 어찌됐든 그냥 제일 무난한 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제일 무난하잖아요. 그냥 뭐 미술 대학교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제 성적으로는 이 도저히 예술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도 저희 지역은 아 평준화 고등학교 저희가 각 이제 포항에서 평준화 거의 한 3세대 정도 그때였는데 3세대니까 또 잘하는 고등학교, 못하는 고등학교 이런 게 다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또 누나들도 공부도 되게 잘했고 그러니까 뭐 어느 고등학교를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그냥 이 고등학교 이상은 가야 된다. 그 정도는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그 못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조차도 못 가는 성적인 거예요.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비하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또 실업계 고등학교가 좀 분위기가 저희 지역은 좀 그랬어요. 그냥 실제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리는 그때 당시 저가 들리는 소문은 거기서 패싸움을 많이 한다더라. 거기서 뭐 애들끼리 벽돌로 찍고 막 이런 싸운다더라. 담배는 기본인다더라. 뭐 이런 식의 뭐 그냥 들리는 소문 같은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저기 가면은 정말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학교에 안 가려고 되게 열심히 막 했었거든요. 근데 성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었어야 됐는데 뭐 미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를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진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미친 듯이 해도 아무튼 200등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갔던 뭐 200등 후반대 성적이었거든요. 항상 등수가 200 제일 잘 나왔던 게 210등이었나? 200 전교생이 380 390명 정도 됐는데 제일 잘 나온 게 한 240등이었나 250등이었나 아무튼 맨날 그냥 300등까지는 벗어나 본 적은 없지만 맨날 200등 후반이었어요 맨날. 그러니까 그 성적에 그 못하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도 못 가는 성적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막 나름 했는데도 200등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아, 막 담임 선생님이랑 엄마랑 저랑 이 세 명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냐 마느냐가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막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인문계 고등학교 발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 12월 그럴 때인데 무슨 선생님이 그 뺑뺑이 고등학교니까 뭐 1지망을 인문계 고등학교를 쓰고 2지망을 또 다른 고등학교 쓰고 3지망을 또 다른 고등학교를 쓰고 그래서 1지망이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약간 그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뭐 넌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채완 무슨 고등학교 합격 뭐 축하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거를 뭐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에 이제 저는 합격됐다는 거를 정말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성적에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짜 공부를 그만큼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인정해요. 제가 이렇게 토익 공부도 막 공부를 막 많이 못하는데 토익 공부를 지금도 한 처음 치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언제 공부 잘했던 적이 있었다고 뭐 이렇게 아쉬워하냐? 여러 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퉁치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저는 또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입시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또 그 입시 공부를 또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오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속편했던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였어요. 중학교 시기에는 왜냐면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리고 입시 그 뭐 장래가 되게 불투명했었던 시기니까 뭐 그래픽 디자인 이게 굉장히 나한테 맞는 적성일까? 그리고 그분들 하시는 또 여러 가지 작업 랩 그런 거를 보니까 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막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지?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막 아무튼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으면 이제 고등학교 시기는 저한테는 그냥 딱 그런 고민의 결은 정말 미술학원 가니까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미술학원 원장님이 뭐 같이 상담 같은 거를 막 하면은 아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런 거는 뭐 여기서 학원에서 기초적인 거를 조금 배우다가 대학교 가면은 뭐 대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수업 듣고 2, 3, 4학년 때 이런 수업을 들으니까 뭐 또 교수님이 또 그런 그쪽 계열에 또 굉장히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취직하는 데 또 많이 이렇게 이어주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아무튼. 근데 그거를 저는 진짠 줄 알고 막 이렇게 믿고 넘어가니까 그때 좀 안심이 됐죠. 그 또 속 편하게 또 이런 뭐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그런 분야나 직업에 대해서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할 수 있었던 곳이 또 미술학원이 있었으니까 좀 속편했죠, 그때는. 음. 그래서 그냥 아, 나는 이 미술학원만 믿고 열심히 달려가면은 분명 좋은 성적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뭐 확실히 물론 저는 이 멀티미디어 학과도 저는 입시 미술을 통해서 저는 들어갔기 때문에 뭐 들어갔어요. 예. 정시로 저는 정시 다군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저희 학과를. 그래서 어 입시 미술 학원을 저는 뭐 가라 마라 이거는 저는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무조건 학원 안 가고 대학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해서 예. 혼자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그림체 살려 가지고. 근데 저처럼 조금 뭔가 주변에 막 고민 고민 같은 거를 함께 공유할 사람도 없고 그런 커뮤니티가 없으면 굉장히 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학원을 가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학원 가냐 마냐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뭐 비용도 비용이고 하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 학원이 작든 크든 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뭐 제가 또 3D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니까 지금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느낌이에요. 예. 그 미술 입시학원 다니기 전 그리고 장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면서 '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시기인 점 그리고 대학교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3.5도 안 되는데 대학교 성적도 안 좋은데 '내가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불안한 점 막 이 모든 복합 요소들이 지금 막 같이 합쳐진 그 느낌이 정말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여러 실무자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 3D 모델을 이렇게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학원을 들어갈까요 말까요가 굉장히 막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댓글이 뭐 "요새 학원 안 가요. 다들 가외해요." 뭐 이러면서 "학원보다는 가외가 트렌드다." 아니면은 "그런 거 독학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학원은 너 당신을 전적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진 않는다. 돈벌이에 하는 수단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은데 어 물론 독학을 해 가지고 좋은 그런 빛을 발하면은 정말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굉장히 뭐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좀 혼자 싸워가 나가야 할 그런 입장인 사람들이면 그냥 돈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학원을 가가지고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를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학원에 왔을 테고 이 학원에 와서 이제 같이 고민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상생해 나가면 굉장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은 저 같은 사람이면 가라고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입시 미술도 그냥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보다는 학교에 미술하는 친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뭐
저는 남자 고등학교가 나와서 전교에 4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4명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자들이 모임이 그냥 뭐 어떤 한 고등학교에 4명밖에 없으면 또 다른 고등학교는 뭐 많아봤자 2명, 3명, 뭐 5명 이렇게 있으니 그 친구들이 막 그 같은 지역에 그 미술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곳이 거의 미술학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학원에서 또 여러 고등학교 친구를 또 알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미술을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뭐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미술을 하겠다고 딱 마음이 픽스가 되신 분이시면 저는 입시 미술학원을 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굳이 인맥을 떠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본적인 미술 지식이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뭐 또 사람은 또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떤 작가가 있고 또 어떤 참고 작품이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런 뭐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지 않는 약간 그런 많은 지식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학원 가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음, 고3 담임 선생 고3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는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그리고 미술학원을 가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미술학원을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담임 선생님과의 협력과 이해심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에 대한 그 이해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한다 그러면 뭐, 뭐 안 그러신 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꼭 그냥 야, 너는 학교에서 네 친구들은 이렇게 남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네 뭐 미술학원을 가면은 이 여기 남아서 고생한 친구들은 뭐냐 이런 입장의 선생님들도 있고 약간 좀 뭐 미술이 뭐 대수가 뭐 굶어 죽기 딱 좋은 직장이고 막 그냥 앉아서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다 그냥 미술하면 노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예체능 하면 좀 노는 줄 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저의 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선생님은 진짜 이해심이 많으셨어요. 그냥 미술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래 뭐 야자도 다 정말 야자를 그냥 아예 빼주셨어요. 그냥 예 뭐 미술학원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 갔다 가 뭐 이런 일찍 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좋게 좋게 넘어가 주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 미술 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그냥 열심히 미술하거나 미술 공부하면서 학교 공부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상생할 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별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음. 그 고3 담임 선생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못하는 공부를 더 많이 못하게 됐어요. 예, 정말. 원래는 되게 친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되게 친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냥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국어 선생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담임 선생님도 아니니까, 그냥 그냥 국어 선생님과 뭐 다른 반 학생 그냥 딱 두 사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친했어요. 예. 음, 주말에 가끔씩 학교 오는 날이 있어요. 자율학습하라고. 그때 주말에 그냥 가끔씩 가서 자율학습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너무 잠오니까 교실 내는 교실 안에서 너무 잠오니까 책걸상을 그냥 복도에 빼가지고 공부한 적도 많았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그날따라 복도에 책걸상을 빼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저를 포함해서 한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 긴 복도에.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막 그 당직이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 복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공부 하나하나 이렇게 막 감시하셨는데, 제가 복도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막 사탕 같은 거 주고, 뭐 저도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교무실 가서 막 들고 가가지고 여쭤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선생님한테서 저는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저는 그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 약간 서로 간에 그런 긍정적인 프레임이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근데 딱 고3 올라와서 서로 담임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을 때는 180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고3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대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했던 시기고, 목표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그냥 학원 가서 그림 그리고, 학원 가서 그림을 그리니까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할 시간, 그러니까 입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잘 쪼개가지고 입시 공부까지 했어야, 이게 해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너무 힘들게 하신 분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셨어요. 왜냐면 고3 올라가자마자 뭐 이제 야자 이런 거를 빼야 되니까, 미술학원 가야 돼가지고 야자 이런 걸 빼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교무실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야 니는 애들이 힘들게 남아서 야자하는데 너는 미술한다고 네가 야자를 빠져버리면 학교 분위기가 어떻겠냐고, 야자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야자면 저는 미술 입시를 어디서 준비하냐고요. 학교에서 준비해요? 입시 미술을. 그러니까 막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그땐 어렸어요. 19살이니까 선생님한테도 잘못 보이면 또 안 되고,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고 좀 섬세하세요. 예, 예민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수틀리는 모습이 좀 보이면, 한번 낙인 찍히면 굉장히 또 안 좋은 이미지를 또 계속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잘 보여야 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빠져들게 되면 1년이 굉장히 좀 피곤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수습할 게 아니라 이건 좀 부모님이 좀 수습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애가 미술 입시라니까 조금, 좀 학원을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선생님이 저한테 또 야 니는 좀 다르게 봤다는 식으로 나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음. 니 좋자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엄마 찬스 썼다. 그러니까 너 나 좋자고 엄마 찬스 쓴 놈이다.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를 저한테 부여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미술학원을 가서 미대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녔는데, 어 그러려놓고 하고 다녔는데, 뭐 그까지는 괜찮았으면 참을만 했었는데, 더 싫은 거는 미술 입시가 수학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미술 입시가 수학을 안 보잖아요. 수학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수학 수리 자체가 성적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미술대학교가 수학 수리 영역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손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는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물론 하면서 딴짓하고 그래서 성적이 많이 안 좋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넘어오면서 수학을 아예 손을 놨어요. 손을 놓으면서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미적분 뭐 그거는 뭐 몰라요.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뭐 매달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든 이제 뭐 교육청 주관에서의 모의고사든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전 영역의 오답풀이를 하는 게 매달 숙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언어 영역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다 싹 다 그 오답 노트. 다만 뭐 사회 영역은 자기가 하는 것만. 예. 아, 사회 영역도 다 시켰나? 아무튼 뭐 다 그렇게 오답풀이를 시키니까 저는 수학을 모르는데 오답풀이를 어떻게 해요?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지를 막 이렇게 뺏겨서 낼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수리 영역이 문제가 어마무시하잖아요. 한 50문제 되나? 몇 문제 된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수십 개의 그 문제 중에 제가 수리 영역을 맨날 한 문제로 이렇게 다 찍어요. 그러면 한 15점 나올 때도 있고 운 좋으면 8점 나올 때도 있고 8점 15점 맞으면 한 몇 개 맞아요? 한 3개밖에 안 맞잖아요. 3, 4개 이렇게 맞는데 그 3, 4개 문제 맞는 거 빼고 다 틀린 거를 오답풀이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입시 미술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입시 공부도 국어랑 영어 공부도 따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시 미술을 하는 시간에 이게 수리 영역 공부하는 시간에 남들 수리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국어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미술 공부해야 되고 아무튼 되게 바빠 죽겠는데 수리 영역 오답 노트 풀이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시키니까 얼마나 진짜 천일 공노할 일이에요. 진짜 너무 그때 너무 화났어요. 아니 고3인데 왜 이렇게 옆에서 시키는 게 맞냐? 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시간도 너무 없는데. 고3 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학교를 아침 7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영어 듣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근데 수업을 듣고 들으면은 이제 한 10분 쉬잖아요. 10분 쉬거나 좀 나한테 필요 없는 영역의 교과목들은 그 시간을 빌려가지고 그냥 영어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고 언어역 공부하고 사회 영역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제 오후에 돼서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다 듣고 한 6시쯤에 이제 미술학원 가기 시작을 해서 밤 10시까지 그림 그리고 집에 오면은 한 10시 반쯤 돼요. 그러면은 10시 반부터 해서 11시까지 좀 쉬다가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또 미술학원에서 또 숙제를 내줘요. 예. 그 숙제 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막 그 시간에 막 수령역 오답노트 풀어라 그러고 그런 그 날 끼면 또 그 이외의 숙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 국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자성어를 한 100개씩 찾아오라 그러고 그 100개 다 뜻 다 적어라 그러고 뭐 무슨 뭐 예로 들어서 뭐 김소월 시인의 유명한 시가 뭐 있을까요? 어 제가 시를 아는 게 없는데 뭐 나태주 시인의 뭐 풀꽃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그 나태주 시인과 관련된 어떤 시가 있었고 뭐 그 당시에 또 1960년대에는 또 어떤 시가 있었고 그런 거를 관련해서 다 조사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입시 이외의 어떤 그런 공부할 그런 숙제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내 이 정말 바빠 죽겠는 이 시간에 그 숙제까지 같이 곁들여 하니까 너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공부할 시간이 다 뺏겼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수리 그 오답 노트 푸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수학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는 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되게 좋게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 공손을 갖추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뭐 이거 핑계 아니냐고. 어 그래서 근데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엄마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선생님이랑 복도에서 한번 크게 혼났어요. 얘는 뭐 그런 걸로 엄마한테 뭐 말을 하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각 반을 다 돌아가면서 뭐 우리 반에 미술한다고 설치는 놈이 있는데 얘가 뭐 공부를 안 하면서 미술한다고 그렇게 설쳐대더라. 야자를 빼가면서까지 미술학원을 보내놨더니 공부를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뒷담을 까더라고요. 아유, 그런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이게 담임 선생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은 정말 이 이게 왜냐면 예체능하는 학생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예체능과 공부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고3이 또 굉장히 예민한 시기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학생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공부 이외에 공부하고 미술하고 그 시간에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도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할 것도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생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 만나는 게. 또 담임 선생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 만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그림 얘기하느라고 그림을 많이 못 그린 것 같아요. 조금 그림을 한 30분 정도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해요. 네.
녹음 시작할게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벽돌이 막 하나하나 묘사하니까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네요. 근데 막 엄청 열심히 한 30분 정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원래 혼자 작업하면은 그냥 복사 붙이기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정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나하나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 비우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좋냐, 이렇게 저는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남들은 약간 변태기질 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되려 근데 이런 거 하면은 좀 생각이 막 비워진다.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막 왜 생각 비우려면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옛날에 방송 보니까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도 그거 막 빨래를 일부러 막 꺼내가지고 빨래한다는 소리를 제가 그때 무릎팍도사인가 거기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랑 굉장히 좀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간에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공부랑 입시 미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입시 미술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제가 이 그림체를 제가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의 그림체를 딱 잡았다라고 했던 거는 대학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가기 전에 한 반년 정도 전에 그때 제가 그림체를 그때 딱 잡은 거예요. 이렇게 막 선 쓰고 묘사 막 하고 막 이렇게 그리는 거를 대학 군대 가기 한 달 전쯤 군대 가기 반년 전쯤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옛날부터 그림 그릴 때면은 막 사람 친구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이 굉장히 그림체 되게 특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나만의 스타일로 이 그림체를 쭉 발전시켜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군대 가기 반년 전 때, 예, 그때 전이었는데 그 그림체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은 그림들을 낙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그렸겠어요. 어, 그림체를 잡고 나서부터는 막 스케치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컴퓨터로 막 그냥 그림을 이렇게 제대로 한 그림을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지 뭐 이렇게 연습 삼아서 스케치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스케치는 되려 지금도 물론 스케치 중요성 깨닫고 왜 막 맨날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안 하게 되는데 스케치를 제가 확실히 그 그림체를 잡기 전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입시 학원에서도 이렇게 스케치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그거 버릇이 좀 들려가지고 이렇게 뭐 심심하면 그냥 빈 용지 같은 거 있으면 스케치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때우고 보냈긴 했는데 입시 미술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갓 대학 들어온 이제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새 뭐 미술 입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똑같아요. 그냥 학원 그 발상과 전환, 뭐 사고의 전환, 뭐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 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 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사고의 전환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 사고의 전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사고의 전환을 했어요. 사고의 전환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기계 물체가 좀 많은 그림이었어요. 되려 발상과 전환 같은 경우는 좀 일러스트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였는데 저는 맨 처음에 미술 입시학원을 다녔을 때는 발상과 전환이랑 사고의 전환의 차이를 몰랐어요. 그냥 가자마자 시켰던 게 사고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사고의 전환 그림을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기대회를 나가든지 뭐 어디 나가든지 간에 다 사고의 전환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되려 발상과 전환으로 시험 봤으면 좀 잘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또 기계 막 로봇 이런 거를 막 어렸을 때부터 그리진 않아서 그거에 좀 굉장히 좀 취약했어요. 또 그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는 또 구도가 굉장히 잘 딱 들어맞고 좀 깔끔하고 좀 잘 그려야 되잖아요. 좀 실사같이. 근데 저는 또 너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렸던 제 그림체의 그 고집을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미술 입시에서. 그러니까 미술 입시는 정말 이 패턴대로 그려라 하면은 그 패턴대로 꼭 그려야 되고, 뭐 어느 대학교에서는 이 패턴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 심지어는 어느 교수님까지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어느 대학교 무슨 교수님은 이 그림체를 굉장히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뭐 이거 위주대로만 이제 막 미친 듯이 막 하루를 계속 그리는 것이 그냥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마치 무슨 외국어 그 수능 외국어 영역 문제를 풀 때 시간 타이머 딱 재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어느 영역이든 뭐 무슨 영역이든지 간에 타이머 재서 다 문제를 풀잖아요. 미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딱 1시간 소묘니까 1시간 타이머를 딱 켜놓고 1시간 소묘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그 패턴에 맞는 자기만의 패턴에 맞는 그림체로 뭐 2시간인가 4시간이었나 아무튼 그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과 전환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정형화 딱 되어 있는 거에 또 굉장히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미술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미술학원 저희 다른 학원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렇게 올라가면 고3 특별반을 이렇게 딱 개설을 해요. 고3들만 딱 이렇게 모아서 하는, 딱 개설을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미술학원에 등록했던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 친구들이나 해서 그 애들이 옛날부터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그 그림체 같은 거를 선생님들이 좀 다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뭐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3학년 들어와서 한 몇 달 정도는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좀 지켜보고, 이제 그 학생에 맞는 그림체를 뭐 작가라든지 뭐 구글링을 해서라든지 아무튼 자기만의 그림체를 꼭 찾아라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즌이 지나도록 나는 무슨 그림체를 써야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몰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또 그렇게 막 친하지도 않았고, 선생님들이 살짝 좀 노는 애들 좋아해서 저는 놀지도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어디 이렇게 따로 가서 물어보기도 좀 학생 편애하는 게 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안 친하면 좀 관심을 덜 가져주고, 내 돈 주고 똑같이 배우는 건데 친하고 안 친하고가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래서 막 그림체 찾는 거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제 그림체를 찾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림체 찾는 동안에 막 여러 작품을 계속 그릴 거 아니에요. 시험 보듯이. 그러면은 굉장히 막 그림을 못 그려요. 예. 뭐 시험 주제가 좀 뭐 그거예요. 예로 들어서 뭐 이런 머그컵 같은 사진 한 장을 딱 주고, 이 머그컵을 이용해서 뭐 사랑과 전쟁을 표현하시오. 아니면은 뭐 소화기를 이용해서 뭐 모성애를 표현하시오. 굉장히 막 정말 뜬금없는 소재를 가지고 뜬금없는 주제를 같이 부합해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제를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3시간이었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림체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얼마나 못 그렸겠어요. 그러니까 막 고3 특별반에서 선생님들이랑 한참 이제 뭐 초반에 좀 친해지고 이러면은 좀 대학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친해지면은 또
친해진 애들이 딱 두 종류였어요. 한 종류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거나 한 종류는 좀 되게 놀기 좋아해서 분위기 메이커거나 약간 이 두 분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머지는 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림마저 못 그렸으니까 학원에서 되게 좀 찬밥 신세였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도 막 라이벌 한 명 딱 정해가지고 그때 라이벌 한 명 딱 정해서 아 쟤를 진짜 이겨야겠다 생각으로 막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막 그 이상한 담임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막 그 시간에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또 막 미술학원에서는 막 잘 그려야지 이 욕심 때문에 막 미친 듯이 그림 그리고 아 그때 뭐 1학기가 정쟁이었어요. 3학년 1학기 때가. 그러다가 이제 진짜 미친 듯이 그림 그리고 미친 듯이 작가 찾고 미친 듯이 뭐 레퍼런스 찾고 이미지 찾고 이거대로 따라 그려보고 막 여러 가지로 다 해본 결과 아직도 기억나는 게 9월 달에 그, 타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타이어, 맞아. 타이어 사진을 가지고 놓고, 뭘 그렸더라? 타이어 사진을 가져놓고 무슨 따뜻함이었나? 타이어 사진을 가져놓고 따뜻함을 표현할 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내가 그거 칭찬받았던 걸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이 이게 클라우딩 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클라우드 되면서 다 지워져가지고 그게 사진이 없네요. 아무튼 이상하게 업로드가 돼서 지금 사진이 없는데 아무튼 그 타이어를 가지고 이제 뭐 따뜻함을 표현하시오. 아무튼 그거의 시험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냥 어떻게 그렸냐면 포스터 물감을 좀 진하게 쓰고 거기에 이제 펜 묘사를 미친 듯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 포스터 물감을 그냥 단색으로 쓰기는 좀 그래가지고 화이트 좀 섞은 포스터 물감으로 진하게 그냥 깔끔하게 해서 선 따고 거기 그 선 딴 거 그 안에 이제 막 스케치 미친 듯이 하고 약간 그런 그림체를 이렇게 냈는데 굉장히 주제랑도 부합이 잘 맞았고 선생님한테 진짜 칭찬 그때 처음 받았어요. 진짜 야 이제 네가 이제 그림체 찾았구나 이런 식으로 막 칭찬받고 막 애들도 제 그림 찍어가고 그게 굉장히 영광이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왜 시험 다 끝나면 애들 그림 그려놓은 거를 쫙 어디 붙여놔요. 은색 칠판에 붙여놓고 막 선생님이 막 누가 잘 그렸는지 뭐 이런 거 막 하나하나 그런 작품 같은 거 지적하면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막 뭐가 이상하고 뭐 어떤 거 부족하고 그런 걸 다 설명을 하는데 잘 그리는 그림 같은 경우는 애들이 거기 사진을 다 찍죠.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애들이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막잘 그렸다면서 막 참고하고 싶다면서 사진 찍고 그때 처음으로 막 그때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이후로 저는 계속 그 그림체를 고집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느 순간 되니까 좀 한계가 다다르더라고요. 이게 포스터 물감을 좀 진하게 쓰고 거기 선 따고 약간 좀 만화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툰 형식의 어떤 그 마블 만화 같은 그런 형식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도 주제에 따라서는 이게 표현하는 게 좀 가지각색으로 많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는 뭐 타이어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묘사를 좀 괜찮게 하면은 뭐 잘 살릴 수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물감에 물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주제의 그림들을 그려야 할 만할 때 뭐 그런 거를 그릴 때는 조금 제 그림체가 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가 나올 때는 막 또 다른 그림체를 써야 돼 가지고 그거 나름대로 또 조금 힘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막 섞인 거예요. 막 두 개가 다. 언제 섞였냐면 그러니까 그 포스터 컬러를 많이 쓰는 그림체랑
그냥 일반적으로 물감을 쓰고 이제 그냥 일러스트체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그냥 일반 그 발상과 전환 그림체랑 이제 그림체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 주체성을 파악 못하고. 그게 언제 섞였냐면 수능 끝나고 이제 정시 준비를 할 때 이제 그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섞여가지고 막 그림체를 또 그때도 막 못 찾겠는 거예요. 주제마다 또 뭐 어떤 그림체를 또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또 제가 다녔던 지방에서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수능 끝나자마자 진짜 수능 끝나자마자 올라가가지고 서울 바로 올라가서 학원 등록하고 진짜 비싼 거액의 그 돈을 그것도 엄마 보험금이었어요. 엄마 보험금 깨고 이제 학원에 다녀 그 엄청 죄책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그걸로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아무튼 거기서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니까 전국 각지에서도 그 학원에도 오기도 하고 또 서울 애들이 또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뭐 그건 편협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학원이나 이런 것도 선생님들도 지방보다는 조금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하니까 되게 잘 그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아무튼 저희 학원에서는 애들이 되게 그림이 잘 그렸어요. 그 서울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 말들 그림 그리는 거에 또 비교당하고 막 지방에서 올랐다고 조금 무시당하는 건 아닌지 막 이런 생각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그림을 못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막 거액을 돈을 주고 막 아침 10시 아침 9시까지 하고 나서 저녁 10시 반까지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렸는데 점심 저녁 먹는 30분 빼고 계속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 빼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학원이 홍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막 홍대 나가보면 뭐 애들 뭐 수능 끝났다고 뭐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러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나는 앞치마 입고 막 그 저녁 먹으러 홍대 거리를 막 이렇게 배회하면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그림이 안 그려지고 더 강압적인 분위기니까 더 자유롭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래서 정시 가군 나군 대학교가 다 떨어졌어요. 예, 떨어지고 이제 대망의 다군이 저희 학교인데 저희 학교 칠 때는 이상하게 서울이 더 이상 있기가 싫었어요. 정말. 왜냐면 아침 9시까지 8시까지 학원 갔다 맞다. 8시까지 학원을 가야 되니까 저희 누나들 살았던 집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했었거든요. 저희 누나들이 지냈던 집이 대청역이었어요. 대청역에서 홍대 입구까지 아침 8시까지 가야 되니까 거의 뭐 6시 50분에 나갔어요. 지각하면 안 돼서. 그래서 6시 50분에 나갔는데 더 웃긴 건 더 히트였던 거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상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야자도 그렇게 빼주면서 학원 보내는 것도 막 엄청 눈치 주는데 제가 수능 끝났다고 서울에 학원을 그렇게 장기간으로 이렇게 가는 것조차도 얼마나 이게 더 안 됐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간신히 빼서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는데 선생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니 보내주는데 단 아침에 학원 갈 때 전화 하나씩 하루에 한 번씩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보고했어요. 아침마다. 와 정말 뭐 보고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하는 거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조금 나를 생각해 줬으면 얘가 수능도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정시 준비한다고 서울에서 미술학원 다니는데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건 좀 스트레스지 않겠니 이런 생각으로 조금 여유롭게 했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보고는 좀 해라. 나도 뭐 학교에 보고해야 돼. 그런 게 있으니까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약간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마다 나갈 때 전화하거나 전화 안 받으면 문자하거나 막 그렇게 했어요. 아, 서울에 있을 동안에도 그조차도 너무 스트레스였고 그 선생님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다군 준비를 할 때 저는 더 이상은 서울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죠. 짐 싸서. 근데 어차피 뭐 한 달까지였으니까 뭐 근데 한 달 다 채우고 이렇게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냥 한 달 채우기 한 일주일 전쯤 그때 서울 그냥 빨리 내려왔어요. 조금 또 빨리 내려와서 그냥 다구는 진짜 내가 그냥 알아서 그림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봐야겠다. 이제 집에서 미친 듯이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 막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가수가 나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얼 가수 나얼 씨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나얼 그림 되게 좋아하고 되게 그 레퍼런스 찾는 과정에서 아 나얼도 그림 그렸어? 약간 이런 알게 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나얼 그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얼 그림 이쁘다. 이거 어떻게 다 그리지? 약간 그런 정도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 정시 다군 준비할 때 나얼 그림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주제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그냥 셀프로 그냥 내가 정하고 뭐 화장품 저기 담는 용기 같은 거 보이면은 화장품 담는 용기 사진을 그거 화장품 담는 용기를 가지고 뭐 아름다움의 미를 표현하시오 뭐 그런 식으로 막 혼자 연습했어요. 근데 그거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꼭 나올 그림체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막 그 나올 그림 보고 막 이렇게 따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잡혔어요. 나올 그림체가. 그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나올 그림체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 시험을 보게 됐는데 웬걸 옛날 그 같으면은 이 발상과 전환이 정말 주제가 이때까지 연습했던 거는 다 그거였어요. 그냥 뭐 연필깎이를 이용해서 웃음과 뭐 행복을 표현하시오. 뭐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뭐 미래의 도시를 디자인하시오. 뭐 그런 주제가 다였거든요. 아, 뭐 그런 주제가 다였는데 저희 학교 정시 미술 주제는 정말 특이했어요. 그냥 무슨 주제였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 4학년 때 그 저희 주임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 주임 교수님이 이제 영상 예술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프랑스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프랑스 영화를 내가 시험 문제를 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험 냈더라? 아, 그래 니네 고등학교 때 정시 때 이거 시험 문제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제가 그 프랑스 영화 단편 영화의 줄거리였나? 그 프랑스 영화의 줄거리랑 어떤 그런 한 부분의 묘사를 발췌해가지고 장문의 글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한 상황 묘사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뭐 뭐를 이용해서 뭐를 표현해라 이거를 계속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프랑스 영화 단편의 그러니까 한 장면의 그거를 발췌한 부분을 읽고 나서 그걸 상황 묘사를 표현해라 그렇게 문제가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좀 당황했었거든요. 처음에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거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손이 가는 느낌대로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나을 그림체를 가지고. 네. 그때 막, 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저희 학교 문제, 그 시험 문제 풀었을 때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시 그려봐라 해도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때 그림 그린 게 정말 인생 그림이었어요. 진짜. 그냥 정말 제 머릿속에 있겠죠. 그 그림 그린 걸 뭐 어디 못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데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했었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저희 학교 시험 친다고 그림을 그릴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압축돼서 예,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딱 나오는 느낌. 예, 그냥 더 오글거리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정말 막 60년 동안 스시를 막 미친 듯이 배운 스시 장인이 정말 자기의 그런 진한 역사가 다 담겨 있는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초밥 하나를 딱 내놓는 그 느낌. 그 초밥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뭐 이때까지 초밥을 만들었던 그 기나긴 역사가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그 사람의 그 초밥에 대한 역사, 가치관, 예술관 다 담겨 있는 진짜 그런 느낌의 그림을 정말 딱 그렸어요. 그리고 별로 막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이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뭐 왠지 난 이 학교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냥 왠지 나 이번 연도에는 대학교 다닐 것 같아. 왜냐면 미술로 대학 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학교 생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에서는 또 학교대로 나름의 스트레스가 또 있고 또 공부는 또 공부대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또 있고 또 예체능은 또 예체능대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마리의 용을 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뭐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재수하는 사람도 많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N수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근데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수능도 그렇게 잘 본 것도 아니었고 선생님 때문에 정말 선생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없었기도 했고 그래서 뭐 뭐 이번엔 재수를 하겠다. 저희 학교 시험 치기 전까지는 그냥 재수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학교 딱 시험을 치니까 이상하게 재수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된다면 된다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막 좀 빨리 얘기를 해주지 왜 이렇게 질질 끄냐 불안하게 약간 이런 마인드였지 막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하겠다 이 생각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근데 딱 웬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그때도 운동 갔다 막 이제 대학교를 왠지 갈 것 같으니까 헬스장 끊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막 이때까지 고3 때 쪘던 살을 다 빼려고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이제 잠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엄마가 먼저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엄마가 야 뭐 안 오니 해가지고 엄마가 잔다 이러니까 그래서 잔다니까 엄마 나 어떻게 됐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보면 좀 재수가 없어. 그래서 나 말고 좀 엄마가 보면은 좀 그래도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보고 좀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나서 이제 연락을 주신 상황이에요. 전 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마인드는 그래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힘든 고3 생활을 겪었는데 대학 가는 게 이상하지. 그래 재수해서 또 좋은 데 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 뭐 알겠어. 엄마 재수해서 미안. 어떻게 돈도 없는데 재수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려는 딱 그 순간에 엄마가 아이다. 대학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명적으로 대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눈에 선해요. 진짜 7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학교 시험 치려고 엄마가 새벽같이 저희 지역에서 충주까지 저희 학교 지역까지 이렇게 새벽에 운전해서 갔던 그 시간이 다 기억이 나요. 그 시험 치고 나서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는 그 노을 딱 졌을 때 뭐 엄마가 막 학교에서 이렇게 저 시험 치고 있을 동안 엄마도 이렇게 학교 돌아다니셨는데 엄마가 학교 돌아다니니까 학교가 너무 좋다. 너도 이 학교 다니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집에 가는 그 모습이 7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앞이 선해요. 그 노을 진 모습과 엄마가 아침 새벽같이 저를 왔다 갔다 바래줘 줬던 그 모습 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운명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좀 강렬하게 저한테는 기억이 안 남았겠죠? 근데 이 대학교에 갈 운명이었으니까, 그리고 대학교에서 정말 여러 인생 친구들을 만나는 인연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강렬한 느낌이 느낌이 있었고 또 잊지 못할 그 느낌을 또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그냥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연이 있고 필연이 있고 내가 정말 내 내 능력에서 막 할 수 없지만은 의외의 순간에서 이게 인연이 돼서 만나면은 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흘러가고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진짜 오래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살아본 소감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의 드라마 같다라고 할까? 그냥 음, 그냥 지금 딱 지금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그냥 다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아, 내가 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라는 공간에 오게 됐고, 뭐 이 공간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딱 왔을 때 저희 첫 친구이자 지금 편집자이신 분, 제 친구를 정말 그때 처음 만났고요. 저는 이 친구 만나는 것도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음, 대학교 딱 처음 왔을 때도 저희 편집자님을 정말 이렇게 딱 제일 먼저 친해졌고 지금까지도 되게 친하고 저는 되게 친하게 생각하는데 편집자님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정말 저는 편집자님을 비롯해서 다른 대학교 친구들이 정말 인생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학교에 오지 않았나. 가군 나군을 떨어지고 이 학교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수시를 비롯해가지고 뭐 한 10개 정도, 한 7개 정도 쳤던 것 같아요. 수시를 비롯해서. 근데 그거 학교 다 떨어지고 저희 학교 온 거는 정말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던 저희 대학교 생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공직글에도 공직글은 아닌데 거기 글에도 제가 올려드렸었어요. 컨셉을 이제 정했긴 했어요. 제가 어, 혼잣말 듣는 컨셉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냥 여러 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편집자님이랑 여러 개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혼잣말이라는 그 컨셉이 나왔고 이제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뭐 잠잘 때 듣는 혼잣말 1시간, 뭐 근데 오늘 같은 컨셉은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그냥 미술 입시를 앞두고 좀 불안에 떠는 고3 예비 예체능 고3 수험생을 위한 혼잣말 1시간? 뭐 요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예, 오늘 제목은 정말 그렇게 제목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그, 한치 앞을 모르고 불안을 떠는, 한치 앞을 모르고 불안해하는 고3 예체능 학생을 위한 혼잣말 1시간? 요렇게, 예, 제목을 딱 정했네요. 다음에는, 여러 추억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대학 생활이 정말 뚜렷한 제 인생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20대가 채 지나지 않은 나이여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많은 걸 느꼈고, 많은 걸 경험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 혼잣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나머지 시간을 조금 작업을 하는데 좀 하고 이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방송한 지 1시간 반 넘었는데 벽도 요거밖에 못 그렸어요. 조금 더. 네, 제가 이 작품 할 때는 진짜 세세하게 안 그리고 빨리빨리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다 그려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밖에 못 그려서, 또 다 복붙하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께 첫 작품을 이렇게 선보이는 것만큼 조금 정성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정말 한 땀 한 땀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조금 더 마무리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